면허 취소 압박에도 의협의 파업은 강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집단 사표를 낼 수도 있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이어집니다. 먼저 정부의 강한 압박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업무를 개시하라. 정부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 최대한의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정부의 초강력한 압박에 대해서 의협 측은 뭐라고 대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단 한 사람의 전공이 전임으로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그리고 형사고가 나간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강압적인 행정을 해 나간다면 저는 13만 의사들의 회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때는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을 현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 국면에서 강대강으로 정말로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 국면입니다. 이 뉴스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재현 민주당 부대변인, 전국 청년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정부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오늘 양쪽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고루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수고하고 애쓴 의료진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꼭 정부가 몰았어야만 했느냐. 의료계가 반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 코로나19 국면 중에 왜 이런 의제를 꺼내 들었느냐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 이게 실망이나 절망인데 희망을 본 게 사실 의료진의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K 방역의 1등 공신은 사실 누가 뭐래도 의료진인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한 것이죠.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의사 수,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 코로나19가 터져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병원장의 어떤 자본과 인식의 논리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큰 것인데 정부는 자꾸 의사 수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중에 3,000명을 특정 지역에 좀 강제 배정하는 것이 사실 이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 그게 맞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맞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 파업 자체는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좀 법 집행을 하면서도 그 보건복지부에게는 의사와 항상 대화를 하라고 또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논리가 맞냐, 의사 논리가 맞냐, 이걸 떠나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 확진이 다시 또 제2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더 나가면 병상 문제도 그렇지만 의사 수, 간호 이 숫자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이럴 때 한 번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희망을 보여준다. 그러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다, 투쟁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여러분들은 좀 이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복귀해라. 대신에 내가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대표해서 정부와 협상해서 실질적인 정말로 근본적인 것을 내가 한번 책임지고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양쪽이 모두 다 좀 타협을 위해서 한 발짝 양보하라 라는 메시지 주셨는데 자, 코로나19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41명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300명대를 넘어섰는데 지금 최근 들어 400명을 넘어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국내 발생이 434명, 해외 유입이 7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이슈가 여전히 크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154, 경기 100, 인천 59명, 수도권에서 313명, 전체의 70.9%를 차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자도 1명 늘었고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1명이다. 라는 건데요. 자, 지금 김정기 교수님 저희가 다시 모셨어요. 그래서 441명. 이거 숫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하루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이제 높았다 낮았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400명이 넘은 이 수치, 그러니까 과거 100명, 그러니까 크게 적을 때는 30명에서 50명대에서 100명대, 200명대, 그리고 300명대 한 3일 동안 보이다가 지금 다시 줄었다가 지금 400명까지 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아직 3단계 거리두기를 지금 안 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오늘 하루 발표가 400명이긴 합니다만 지금 2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는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400명이 갔다는 건 정부가 3단계 거리두기를 꺼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꺼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꺼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치가 이미 3단계를 적용해도 무방하는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2단계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2단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치는 줄지 않고 오늘은 4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2단계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3단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을 놓치게 되면 3단계로 전환하더라도 3단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신속하게 3단계로 전환해서 가능한 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비단 지금 오늘도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70%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굉장히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박정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월 13일에는 발생자가 7개 시도에 그쳤었지만 실제로는 열흘 만에 17개 시도로 늘어났고요. 거의 대부분의 전국 시군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하면 말씀을 지금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400명을 넘어섰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김 교수님이 전문가로서의 견해는 이미 3단계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행했어야 맞다. 지금이라도 당장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꺼내 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지금 메시지를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3단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낸다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의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어떤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활동도 일단은 일시정지가 되거든요. 온 사회가. 근데 과거에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봤거든요. 예. 물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약간 더 강도가 높은 면은 있으나 과거에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동안 시행을 해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안정화 빨리 못 시키면 그러니까 2단계로 길게 가는 것보다는 3단계를 짧게 시행하고 다시 안정화시킨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맞다. 그게 오히려 그게 더 빠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맞고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 이야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